안녕하세요. SPT 디자이너 박상욱입니다. 오늘은 브랜드들이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 그리고 해외 럭셔리 브랜드들의 가격이 왜 비싼지, 이런 것과 같이 브랜드들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업계의 약간 영업 비밀과 같은 그런 이야기 드릴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가격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즉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그리고 이 가격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관점, 이 두 관점 사이에 간격을 조금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시청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상 시청 전에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온라인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상에 뭐를 구축해놨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 매일같이 들어가서 청소를 해줍니까? 아니면은 그 사이버 공간이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줍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외 명품 브랜드들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 쇼핑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10만원 원가의 제품이 90만원, 250만원,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도 팔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니들이 도대체 뭔데 그걸 쳐받아? 국산 브랜드면 국산 브랜드답게 티셔츠 15,000원, 바지 4만원, 코트 8만원 이러면 됐지. 니들이 에르메스인 줄 알아? 도대체 니들이 뭔데 티셔츠 한 벌에 5만원을 쳐받고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난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데? 난 사이버상으로 글만 쓰는데? 그래도 원가는 있습니다. 글을 쓰는데 들어가는 노동력,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원가입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단, 공임, 부자재 이런 것들과 같이 갖가지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정 수준의 마진을 붙여서 팔게 되면 그게 바로 리테일가, 즉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이 마진을 어떻게 붙여서 파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이쪽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선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이라면 좀 아실 텐데요. 브랜드 컨설턴트들이 곧잘 하는 얘기가 보통 이거거든요. 원가의 3배수는 꼭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원가가 10만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30만원에 팔아라, 이런 뜻입니다.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10만원 원가의 옷을 30만원에 팔고자 합니다. 근데 어디서 팔아야 하죠? 내 공원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신진 브랜드는 거의 다 29cm나 무신사 같은 대형 플랫폼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 브랜드는 이제 막 론칭한 완전 신생아 그런 브랜드라 아무도 모르고 내 공홈의 주소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게 되면 판매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들 보통 커미션이 30%부터 시작합니다. 즉 30만원짜리 옷을 하나 팔았을 때 9만원은 플랫폼이 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이버 공간상에 띄워주는 것만으로 판매가의 30%를 가져갑니다. 백화점 같이 실질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백화점은 이런 30%보다는 더 비싸긴 합니다. 근데 백화점은 장사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집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백화점이 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납득이 갑니다. 근데 온라인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상에 뭐를 구축해놨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 매일같이 들어가서 청소를 해줍니까? 아니면은 그 사이버 공간이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줍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고도 다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와도 발주 확인에서부터 해가지고 패키징, 배송 다 브랜드에서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브랜드에 해주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가지고 옷을 팔았을 때 판매가의 30%는 무조건 유통사 몫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럼 30만원짜리 옷을 플랫폼에서 팔았다. 그러면 9만원은 플랫폼에 가져갑니다. 21만원 남았죠? 근데 이 21만원이 또 고스란히 제 돈이냐?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21만원의 10%, 즉
21,000원은 다음 연도에 내야 하는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브랜드 하는 사람들은 이 10%를 따로 빼둡니다. 그래야 다음 연도에 세금 낼 돈이 있죠. 그래서 이 21,000원을 또 빼줍니다. 그럼 얼마죠? 189,000원입니다. 근데 원가가 얼마였죠? 100,000원이었죠. 189,000원에서 10만원 빼면 얼마죠? 89,000원이죠. 결국 플랫폼보다도 1,000원 덜 먹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제품이 절대로 다 완판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0만원 원가를 들여가지고 코트 100장을 생산했습니다. 이 100장이라는 수량은 공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큰 벌크는 아니지만 자금력이나 아니면 재고 부담 같은 그런 이슈를 항상 안고 있는 신제품 브랜드에게는 꽤나 부담스러운 그런 수량입니다. 뭐 아무튼 100장 만들었다고 칩시다. 얼마 썼죠? 1000만원 썼죠. 일단 1000만원 기억하시고 3배수니까 30만원입니다. 몇 장이나 팔릴까요? 다 팔릴 것 같나요? 믿으세요. 절대 다 안 팔립니다. 이건 디자인 퀄리티 뭐 이딴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안 팔립니다. 50%만 팔아도 보통 신진 브랜드에겐 대박이라고들 하고 30%만 팔아도 선전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50%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매출은 1,500입니다. 그리고 전량 플랫폼을 통해서 팔았다 치면 그럼 1,500에 대한 수수료 30% 450은 플랫폼 겁니다.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부가세가 있죠. 1,500에서 450을 뺀 금액의 10%, 즉 105만원은 따로 빼놔야 합니다. 그럼 제해야 하는 금액이 총 얼마죠? 450 플러스 105만원, 555만원.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이 555만원을 1,500에서 뺍니다. 얼마 남죠? 945만원 남았습니다. 근데 100장 생산하는데 얼마 썼죠? 1,000 썼죠. 그럼 최종적으로 순수익이 얼마다? 마이너스 55만이다. 이 정도만 돼도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뭐랬죠? 50%면 대박이랬죠. 만일 중박인 30%만 팔았다 하면 네, 뭐 계산은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트 한 디자인만 만들어서 팔 겁니까? 아무리 브랜드 운영 전략을 카테고리 하나만 정말 깊게 파는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브랜드도 한 시즌에 코트 하나만 디자인해서 파는 그런 브랜드는 없습니다. 최소한 뭐 4-5개는 되지 않겠습니까? 5개 디자인을 수량 100장씩 해가지고 생산해서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가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만든 디자인 5개 전부 다 50%를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결과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7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제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놓고 따졌을 때의 계산입니다. 코트 하나를 웹에 올리는 순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키게 된다면 마이너스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FM대로 하자면 패턴 비용, 가봉 비용, 샘플 비용, 그리고 또 뭐 그레이딩 비용, 포토샵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긴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게 원칙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듯 브랜드들이 리테일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정말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이 자선 사업가가 아닌 이상해야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들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옷 가격이 너무 싸다. 그럼 원가는? 예를 들어서 코트 가격이 10만원이다. 그럼 원가는? 일반적으로 3배수를 쳤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원가는 대략 33,000원이죠? 이 33,000원의 원단값, 공인물 다 때려 넣었다. 그리고 패턴비, 샘플 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포토슛, 누키컷 등등을 33,000원 안에 다 때려 넣었다. 제품의 퀄리티를 대충 가늠할 수 있겠죠? 공장도 무조건 싼 공장 썼을 것이고 원단도 좋은 거 썼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가능성은 배수율이 비상식적으로 낮은 그런 브랜드를 한번 상정해 볼 수 있겠죠? 리테일가가 뭐 10만원인데 원가가 6만원, 7만원이다. 네, 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브랜드의 실장님은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를 초월해버린 탈인강급 성인의 판넬에 오르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가능성은 엄청난 대자본의 사인이나 법인이 시장 독점을 위해서 일시적인 손해를 보고서라도 무조건 쌀 공급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경쟁사를 다 망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자신의 모든 경쟁사를 다 제거해버린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년도부터 갑자기 미친 척하고 티셔츠 한 장에 20만원씩 판다. 이렇게 해도 소비자는 무조건 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시장에 남은 회사가 입에서 하나니까요. 근데 세상에 옷 브랜드가 몇 개인데, 게다가 해외의 브랜드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하죠. 그 외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브랜드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공홈에서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배수율을 많이 줄이게 되면은 뭐 2배수 내 뭐 그 언저리까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유통사의 마진을 빼면 되니까요. 요약하자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그런 옷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그런 가격 옷을 봤다면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그런 비용들을 고려해가지고 역추산을 했었을 때 가성비라는 표현은 사실상 성립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말입니다. 가성비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 쇼핑이라는 말은 사실 솔직히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브랜드들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B2B 베이스입니다. 물론 B2C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브랜드들에게 가장 중요한 캐시플로우 채널은 B2B입니다. 물론 샤넬급 되는 브랜드들이야 어떤 가격에 내놓아도 다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가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B2C냐 B2B냐 뭐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이런 급의 브랜드를 제외한다면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거의 다 기본 베이스가 B2B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는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보통은 다 바이어의 손을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들의 3배수 뭐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리테일가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가 10만원짜리 코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사업 모델은 B2B입니다. 보통 유럽이나 미국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통상적으로 원가의 2배에서 2.5배로 바이어에게 팝니다. 즉 20에서 25 사이로 팝니다. 그럼 그 가격에 산 바이어는 여기에 또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팝니다. 신진 브랜드의 경우 보통은 자신들이 산 가격에 2에서 2.5배 이윤을 붙여서 팝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리테일가는 40에서 50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B2C 가격보다 최소 10만원이 더 비싸지게 됩니다. 근데 이름이 좀 있는 브랜드다 싶으면 중간에서 가격이 더 뛰게 됩니다. 애초에 바이어한테 넘길 때 2배 가격으로 넘기질 않죠. 3배에 넘길 수도 있고 4배에 넘길 수도 있고 5배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이걸 다시 소비자에게 팔 때 3배, 4배, 5배의 이윤을 매겨서 팝니다. 그럼 가격은 원가에서 9배, 16배, 25배 이렇게 막 뛰는 겁니다. 10만원 원가의 제품이 90만원, 250만원,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도 팔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원가가 8만원 밖에 안 되는 디올 백이 실제로 매장에서 팔릴 때는 380만원에 팔린다, 이런 뉴스가 꽤나 화제거리였었잖아요. 알고 보면 다 이런 구조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런 사치품류는 어차피 인간의 허영심을 타겟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뉴스가 새어나도 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삽니다. 이런 제품, 이런 브랜드들의 의류나 백들을 살 때 사람들이 원가를 고려하나요? 그냥 그런 브랜드를 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계속 장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정리해보자면, 첫째, 해외 럭셔리 브랜드,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 쇼핑이라는 말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 그 가격이 얼마건 간에. 둘째, 국산 브랜드들의 가격 책정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패션 인더스트리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도대체 뭔데 그걸 쳐봐라. 국산 브랜드는 국산 브랜드답게 티셔츠 15,000원, 바지 막 4만원, 코트 8만원 이러면 됐지. 니들이 뭐 에르메스인 줄 알아? 도대체 니들이 뭔데 티셔츠 한 벌에 5만원을 쳐받고
뭐 이런 식의 마인드 세팅을 조금은 거두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브랜드가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중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쇼핑하실 때 어떤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한 팁이 되었길 한번 바래 보겠고요. 그리고 브랜드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 이 두 가격 사이의 간격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길 바라보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